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종로나 마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을 90%로 확대한다는 내용인데, 그 기본 내용은 도시정비의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전세난을 해결하고, 오피스의 공실을 차단한다는 얘기고, 400%인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서울시와 국토부가 도시정비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건데, 이 사진은 상업지역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마포구 공덕동 일대 사진인데, 이런 식의 고밀도 수직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사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국토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상업지역 및 중공업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기존에는 정부가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었는데, 최근 여름부터는 인식이 바뀌어서 이 공급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주택 공급난은 심해지고, 코로나19 사태로 도심에서는 오피스가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다는 얘기예요. 이 표가 그 내용인데, 서울 도시정비형 재개발제도 개선 방향 해가지고 주거 비율이 현행 50%였는데 이거를 최대 90%까지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고, 주거 용적률이 400%였는데 이 부분을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내놓은 공공기부 대상을 현행 기반시설이었는데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도심정비형 재개발 제도를 완화를 해줘가지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도시정비형 재개발 같은 경우가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260여 개 포함해서 전국 361개 구역이 추진 중이었는데, 이 중에 75%나 되는 272개 구역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지됐어요. 결국은 여러 가지 규제 대책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거죠.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이나 중공업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적인 주택재개발과는 좀 차별화가 되는데, 종로구의 창신 4구역, 영등포구의 당산 3구역, 그러니까 마포구의 마포로 3구역 3지구 등 이 도심 및 부도심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종로구에 있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도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인데, 이런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오랜 기간 좀 추진 동력을 찾지 못해서 오랜 기간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그로 인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보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업지역 재개발 주거 비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90%로 높여줬어요. 근데 이런 한시 조치로는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주거 비율 상향을 상시적으로 지금 명문화할 계획인 거고, 또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용적률 상향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서울시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판매나 업무나, 그러니까 문화 등 도심의 원래 기능을 해치지 않는 적정선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토부 같은 경우도 서울시랑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국토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할 때 최소 10%를 비주거시설을 채워야 되는데, 이 업계에서는 역세권의 지역에 따라서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계속 요구를 했었고,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용역이 완료된 대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서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결국은 국토부가 이렇게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도심 공실률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새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전세난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상업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꾸준하게 이제 요구했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용도 인재 용적제 개선이에요. 이 용도 인재 용적제라는 거는 뭐냐면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도가 이제 섞여버리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인데, 예를 들면 서울 상업지역에 용적률이 최대 1000%까지 허용되는데 주거 부문은 400% 이제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을 넣게 되면 용도가 섞이면서 용적률을 지금 손해보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그 상업시설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공실이 많이 생기고, 주거시설을 많이 넣어야 사업성이 나오는데 주거시설은 많이 넣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만 상업시설 비율을 줄이고 주거시설 비율을 높여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상업지역 재개발은 교통이 이제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핵심 단지가 대부분이라서 주택 문제가 심각한 지금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용도 용적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고 업계의 지금 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용도 용적제 개선도 병행을 해서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상업지의 이제 고밀도로 수직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 확대를 한다는 개념이고, 이런 고밀도 수직 개발이 현재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외국 같은 거 예를 들면 미국 이제 허드슨 야드 같은 경우 최대 이제 용적률을 3,300%까지 허용을 하고, 일본 도쿄 역세권 같은 경우도 최대 이제 1,800%에서 2,000%까지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서 도심 고밀도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층수 제한도 하고 용적률 관리도 하면서 이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결국 도심 고밀도 수직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가별로 용도지역제 및 용적률 현황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도시마다 최대 이제 150개 세부된 용도지역으로 운영을 하고, 뉴욕 같은 경우는 주택을 저가로 공급하면 용적률 상향이 이제 가능하고, 뉴욕 중심부의 용적률은 1,800%가 넘고 있어요. 구도심 이제 주거지도 500%를 넘는 상태고, 뉴욕 맨하튼 철도기지 건설되는 허드슨 야드 같은 경우는 현금 기부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최대 지금 3,300%의 용적률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 용적률 적용 후에 각 필지에 이제 용적률을 3번 적용하는데, 2000년대 들어서 도시 재생을 위해서 도쿄 도심의 주요 지역들의 고도 제한을 이제 없앴어요. 그리고 용적률을 1000%에서 2000%까지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도심을 고밀도 개발했던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제는 없는데 시민 이제 허가 단계에서 검토위에 이제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제외하고 도심 용적률이 한 500% 정도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 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도 도심의 이제 고밀도 수직 개발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위해서 1기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는 또 3기 신도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신도시가 병행해서 구도심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교통이 좋고 입지가 좋은 도심의 고밀도로 이제 수직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을 지금 못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이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그 공급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돼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대부분의 실수자분들은 제대로 된 위치에 있는 제대로 된 주택을 내가 구입해서 살고 싶은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심고밀도 수직개발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으로써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이제 공급하게 되는 거고,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도시의 이제 경쟁력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 외곽 지역의 신도시 개발만 계속 추진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인구 감소 시대에는 도심에서 먼 신도시들은 선호도가 이제 떨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도심 공유대로 수직 개발을 하게 되면 유의해야 될 부분이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를 이제 높이다 보면 잘못하게 되면 성량급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폐율을 이제 조정을 해서 동간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이 주거의 쾌적성도 동시에 이제 확보를 해줘야만 도심 공유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이제 활성화 방안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소유자들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에 선호하는 이제 주택들을 제대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